여러분, 절대 깨지지 않을 약속? 이런 거 믿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런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, 그 한복판에서 피어난 희망을 노래한 시, 이육사의 꽃인데요. 저랑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구절이에요.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. 이 한 줄이요. 시 전체를, 아니 한 시대를 관통하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도대체 이 깰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를 쓴 사람을 알아야겠죠? 바로 이육사입니다. 네요, 이분을 그냥 시인이라고만 부르면 뭔가 좀 부족해요. 펜 대신 총을 들어야 했던 그런 시대 있잖아요. 바로 그 시대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치열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시의 첫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?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척박한 땅의 희망입니다. 이련을 보면요,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아주 황량한 현실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. 와, 시작부터 정말 숨이 턱 막히죠?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하늘이 끝났대요.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.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극한의 절망 속에서 이 시가 시작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이에요. 모든 게 죽어가는 이 척박한 땅. 바로 그 한가운데서 보란 듯이 빨갛게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있는 거죠. 이 말도 안 되는 극명한 대비. 이게 바로 이 시 전체를 꿰뚫는 저항 정신의 시작인 겁니다.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동방이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지리적으로 동쪽,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. 당시 일제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던 자신의 조국, 바로 우리 땅을 가리키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였던 거죠. 자,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눈 속의 약속. 척박한 땅에 겨우 피어난 그 꽃 한 송이가요, 이번에는 눈 속에서 숨겨진 희망이라는 훨씬 더 단단한 약속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배경이 확 바뀌죠? 이번엔 혹독한 북쪽의 툰드라입니다.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저 차가운 눈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생명의 씨앗, 꽃 맹아리가 조용히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딱 알아채야 할 게 있어요. 이건 그냥 풍경 묘사가 아니라는 거죠. 보세요. 툰드라는 그 얼어붙은 식민지배의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. 그 안에 숨은 꽃맹아리는 뭐겠어요? 바로 해방의 잠재력이죠. 그리고 곧 날아올 제비 때는 마침내 찾아올 봄, 즉 광복을 의미하는 정말 강력한 상징들의 조합인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구절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옵니다.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. 이제 희망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. 언젠가 반드시 꼭 지켜질 수밖에 없는, 거스를 수 없는 약속으로 딱 선언되는 순간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사면입니다. 불타는 꽃의 성.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? 지금까지의 그 조용한 인내, 기다림, 이런 분위기는 이제 싹 사라집니다. 대신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에너지,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요.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? 한바다 복판, 용솟음 치는 곳, 바다가 막 끓어오르고요.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, 꽃으로 만든 성이 불타오른대요. 그동안 멈춰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. 그 꽁꽁 얼어붙었던 툰드라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. 시의 무대는 이제 모든 걸 뒤엎어버릴 것처럼 용솟음치는 거대한 바다로 옮겨왔어요. 이건 그냥 배경이 바뀐 게 아니죠. 그동안 억눌려왔던 우리 민족의 에너지가 마침내 폭발하는 그 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이상 혼자 외롭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저항은 이제 수많은 꽃들이 모여서 이룬 거대한 꽃의 성이 됐습니다. 한 개인의 저항이 우리 모두의 해방이라는 거대한 집단적인 비전으로 확장되는 정말 벅찬 순간이죠. 바로 이때 시인이 마침내 외칩니다.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. 이건 명백한 행동 촉구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시인이 이 불타는 꽃의 성으로 부르는 너, 이 무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이건요, 단순히 한 사람, 한 세대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. 이 위대한 해방을 위해서 먼저 싸우다 쓰러져간 동지들의 영혼,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,
더 나아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과거, 현재, 미래 그 모든 시간을 이 해방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파트입니다. 깨지지 않는 유산. 이 시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진짜 이유를 알려면 이 찬란한 미래의 비전이 사실은 시인 자신의 피와 눈물로 쓰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그의 삶과 죽음 자체가 바로 이 시의 마지막 년이나 다름없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이 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글이 아니에요.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그 끔찍한 투쟁 속에서도 그는 꽃이라는 이 깨지지 않을 약속을 써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결국 1944년 차가운 베이징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약속을 자신의 온몸으로, 자신의 유산으로 남긴 거죠. 정말 삶이 곧 시였던 겁니다. 그래서 이육사의 시 꽃은요, 단순히 한 독립운동가의 고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. 가장 절망적인 상황,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은 기어코 피어날 수 있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증거가 된 거죠. 이육사는 자신의 시대에 광복이라는 저버릴 수 없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. 이 시는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요?